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윤석열 후보는 여당의 공작이다. 내가 이런 공작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공작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이 윤석열 후보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공작인 것 같습니다. 공작이다. 이게 공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답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습니다. 닥터 스추레인지, 닥터 스추레인지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하다니. 2020년 4월 전에 미래의 시를 본 거예요.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봐서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낸 겁니다. 손준성 검사를 거기다 심고 이것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을 미래통합당의 스파이로 들여보내고 이 모든 고발장을 쓰고 채널A 사건까지 다 해가지고 2021년 9월 달에 터지게 딱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공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죠. 손준성 무관도설. 사실은. 공작설은 처음에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실수를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다, 윤 전 총재 결백하다 치면. 근데 다짜고짜 공작설을 꺼내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경고를 했었고 사실 민주당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하려고 했는데 다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놔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다고 검언유착 의혹을 일부러 양산해내고 했던 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도 지금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고발 사주 김민하 평론가가 4월 3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당시 검찰이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 언론,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그리고 검찰의 대응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른바 이제 그 채널A 사건에 이철 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해서 그 취재에 끼어들었던 제보자 X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모 씨. 네. 그 사람 이제 이 채널A 사건에 끼어 있었는지를 4월 2일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4월 3일 새벽부터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는데 이 채널A 사건에 MBC랑 같이 이 채널A 기자를 취재하러 갔던 사람이 이철 씨 대리인인데 그 정체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 뉴스타파의 죄수화 검사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PD수첩의 무슨 뭐 상상인 저축은행 뭐 검사하고의 관계 이런 데 등장했고 조국 전 장관 뭐 재판 관련해서 뉴스공장에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뭐 M&A 전문가라고 하고 얘기를 했던 이 제보자 X이다. 그리고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이력을 갖고 있었고 이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랑 황희석 최고위원이랑 페이스북에서 어떤 관계고 그들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고 그 기사에 다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4월 3일 날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의혹을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4월 3일 날 김웅 의원한테 지금 얘기한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된 어떤 고발장하고 등등을 이 기사 링크까지 첨부해갖고 보낸 거잖아요. 이 미래통합당의 이제 선거 대응도 그 4월 3일날 그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영방송을 이 여당이 활용해가지고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제 여론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조계라고 나오고 검찰 관계자라고 나오는데 뭐 다 그게 검찰 얘기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검찰 그다음에 보수 야당 보수 언론 간에 그게 이제 어떤 개인적 관계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취재원과 취재 대상들의 관계인 것인지 제보자 X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아마도 이제 뭐 검찰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검찰이 수집했던 자료를 통해서 여론을 좀 이렇게 컨트롤 해보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윤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나 야당이나 빨리 대응해야겠다. 이걸 느낀 거는 확실하죠. 근데 별개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그럼 양쪽에서 연합을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들이 포섭한 사람들한테 스텔스기 반대 운동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남쪽에서 누군가 스텔스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첩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보도를 통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몇 가지 고리가 아직 안 드러난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 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조차도 확정은 안 될 수 있지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그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인물이 김웅 손준성 커넥션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인물인지 아니면 손준성 윤석열 커넥션에 들어가는 인물인지 아니면 뭐 어디 그냥 미래통합당 사람인 건지 이거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뉴스버스에서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서 내용이랑 문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공안검사일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예,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법적인 건조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떤 우익단체라든지 미래통합당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래통합당 사람이 쓴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떤 법조인이 썼는데 미래통합당이 쓴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또 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체만 가지고 누가 썼느냐 특정하는 거 혹은 추측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서 고발장의 형식하고 그 흐름은 검사들이 쓴 공소장이나 이런데 그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잘 봐야겠다 싶은 거는 공직선거법상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이거를 적용하려고 했다는 부분. 신문 방송을 활용한 부정 이용인가 뭐 그런 단서가 있는데 보통은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뭐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잘 걸지 않는 조항인데 굳이 이걸 4월 3일 날 전달되는 이 고발장에다 걸어놓은 걸 보면은 공안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가 좀 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뉴스버스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이제 4월 8일 날 이제 김웅 의원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그 고발장은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근데 그거는 또 4개월 후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할 때 썼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심할 만한 고리는 뭐 완전히 이렇게 사슬처럼 쫙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고리들은 꽤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 검사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고발장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김웅 의원이 자기가 썼다고 하는 걸 볼 때 김웅이 썼거나 제3자가 썼다고 본다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 김웅은 검사 출신이 아닌가 그러면? 작가 출신이죠. 작가신가? 검사로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혹시 은연중에 특수통 아니었던 사람 인정 안 하는 건가? 윤석열 총장은 뭐 떳떳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넘어설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세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상황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김수현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방파제랑 파도 높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좀 이중적인 작용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자체는 이걸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간의 어떤 일체감이 더 높아져서 국민의힘 내부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장성은 분명히 한계를 만날 거예요. 무당층 중에서 살짝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안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찜찜하다 이거는. 그래서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 지지율을 당장에 방어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본선 경쟁력이 저하되는.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그거를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건 이게 떠받쳐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검찰총장 시절에 민주당 정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마치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을 핸들링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을 때 국정원, 검찰 뭐 그런 조직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지 않고 바람직한 정치라고 보지 않지만 그런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아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그 전에 자기 정치가 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충분히 행보로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런 모습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경선 룰 무슨 뭐 그다음에 이준석과의 뭐 이 그 삿바 싸움 이런 거에 국한된 어떤 행보만 쭉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은 그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바둑 두는구나 이 느낌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자초한 건데 결국은 본인 정치가 뭔지를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 해결책인 것이지 정치 공작 얘기를 계속 해봐야 극복이 뭐 바람직한 방식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압승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는데 남은 뭐 변수가 될 지역 저는 호남을 거쳐서 이낙연의 몰락 가속화된다. 근대 5종 경기를 하는데 앞에 펜싱이랑 승마를 잘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로 하는 수영을 잘해 자기가. 그럼 수영 때 두고 보자 하겠죠? 근데 수영 종목이 끝이 났어요.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주자들을 희망 고문하면서 순회별 경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경선 룰이 양쪽 다 희망 고문의 성격이 강해요. 어차피 여론조사는 다 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안 해가지고 희망 고문, 2위, 3위 희망 고문 해주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을 쪼개가지고 순회 경선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거고, 이 양당의 경선 방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대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선에 많은 힘을 들이는 것이 좋은 대선인가. 다당제일수록 경선은 재미가 없어요. 지난 대선 생각해보세요. 지난 대선이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본선 구도는 TV토론에 5명이 나와서 5인 5색의 토론을 보여줬고, 국민들도 저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내가 찍을 만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대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의 경선 과정을 보세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중에 경선을 어렵게 가지고 통과한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 내의 경쟁이 재밌을수록 정당 간의 경쟁은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1위, 2위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 더 치열한 3위 누가 됩니까? 짧은 예언. 추미애. 옛날부터 정세균이 추미애한테 질 거다. 그리고 나는 추미애. 정세균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세균 친구면 야 그만해라. 너 국회의장 총리하고 다 했는데 뭐 대통령 하냐고 대도 안 하는데 우리랑 같이 놀러나 다니고 술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꼴찌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좀 보내야 됩니다. 김두관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풍.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김두관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럼 4등은 누가요? 김민하 평론가 4등. 최문수.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득표율 예측해 주시죠. 더 가깝게 맞춘 분들에게 원료상 2뿌리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스코어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을 틀리더라도 퍼센테이지를 맞춘다는 4.7 재보선 때 제가 소수점까지 맞출 뻔했죠. 소수점까지 부르겠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재명 57.5 그리고 이낙연 25.1. 이재명 60, 이낙연 25.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요? 이낙연 20. 저는 이재명 65, 이낙연 25. 그럼 난 이재명 80, 그러면. 그만해 뭐 경매. 60대 10.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